요즘 들어 현금이 자꾸만 손에 잡히는 일이 드물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는 집안 깊숙한 금고 속에 큰 돈을 모아두신 분들이 꽤 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행에 넣자니 뭔가 불안하고 괜히 신고라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 때문이죠. 가까운 분 중에도 이런 사정으로 몇 년째 큰 돈을 묵혀두시는 분이 계셨어요. 가족들 몰래 장롱 깊은 곳에 봉투 하나 숨겨두고 계셨다죠. 하루 이틀은 그냥 넘어가는데 날이 갈수록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간답니다. 혹시 누가 알면 어쩌지? 도둑이 들면? 갑자기 집에 불이라도 나면 그 돈은 고스란히 사라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밤마다 머릿속에 맴돌다 보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다고 은행에 가자니 거기엔 또 다른 불안이 기다리고 있죠. 큰 금액을 한꺼번에 예금하면 세무서에서 무슨 연락이라도 오는 거 아닐까? 이 걱정 남일 같지 않으시죠? 주변에서 누가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흘리면 괜히 더 겁이 나고 점점 더 현금을 들고 은행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특히 현금으로 장사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십 년간 성실하게 가게를 지켜오셨는데 막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한 목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불안만 더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냥 집에 두고 계셔도 별다른 손해는 느끼지 못했는데 요즘은 예금 금리도 꽤 오르고 있다 보니 이자도 아깝고 현금을 놔두자니 불안하고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된다. 입금하고 며칠 안 돼서 세무서에서 전화 왔다더라는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괜히 선량한 시민들이 위축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 중에는 오해도 많고 근거 없는 괴담에 가까운 것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걸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행동을 망설이게 만들고 결국은 더 손해를 보게 되지요. 제가 오래도록 금융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해서 모은 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제도나 정보가 어렵고 복잡하다 보니 도리어 겁부터 먹게 되시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겁내지 마세요. 정직한 돈에는 그 어떤 걱정도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시다가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얼굴이 서서히 펴지세요. 에이, 그런 거였어? 하고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60대 후반의 순자 할머니가 집에서 봉투 속에 4천만 원을 꺼내 들고 떨리는 손으로 은행 문을 두드리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괜한 걱정을 하고 있었구나.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 정말 두려워하셨어요. 이 돈 은행에 넣었다가 조사받으면 어쩌죠? 누가 출처를 묻기라도 하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실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은요. 진짜 도둑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은 조금만 준비만 하면 아주 당당하게 입금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함이 있으셨던 순자 할머니. 그 걱정을 풀 수 있었던 건 단순한 정보 한 줄이 아니라 작은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평생 습관까지 바꿔놓게 되었죠. 자,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돈은 언제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혹시라도 지금 집안에 묵혀둔 현금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을 정리한 뒤 예금이 고민되시는 분, 아니면 자녀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걱정으로 고민 중인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많은 분들이 두려움 없이 금융생활을 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자 할머니의 걱정에서 당당함으로 변해간 유쾌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지난 봄이었습니다.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찬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우리 지점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연한 갈색 외투를 입으시고 손엔 낡은 가방을 꼭 쥐고 계셨죠. 얼굴엔 잔잔한 주름이 고요하게 앉아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어딘가 몹시 복잡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던 분이 바로 순자 할머니셨어요. 연세는 67. 떡집을 오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건 그 후였죠. 저기 윤찬 씨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림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얼른 자리를 권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는데 그 안엔 누렇게 바랜 현금 다발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30년 동안 떡 팔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걸 은행에 넣으면 그 세무서에서 무슨 연락이 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정말 걱정이 많으셨어요. 손으로 봉투를 쓰다듬으시면서 자꾸만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셨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동네 친구 한 분이 얼마 전에 2천만 원을 입금했는데 며칠 뒤에 세무서에서 무슨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큰 돈 넣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튀어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셨다는데 그 얘기가 순자 할머니 마음속에 깊이 박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돈을 수년째 집 안금고에 고이 모셔두고 계셨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나중에 넣지 뭐 하셨다는데 나중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 도리어 무섭고 어려워졌던 거죠. 그냥 계속 들고 있으려니까 누가 훔쳐가면 어쩌나 불이라도 나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런데도 무섭더라고요. 은행이 무서운 거예요. 세무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은행에 넣는 일이 그냥 예금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괜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쓸데없는 오해라도 살까봐 몸을 사리게 되죠. 게다가 요즘은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게 생겼다. FIU가 어쩌고 자동 신고가 된다. 이런 단어들이 뉴스나 유튜브에서 자꾸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런 걱정 마세요. 이 제도는요,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스피싱이나 돈 세탁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실제로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보고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는 거예요. 누군가 곧바로 찾아와서 조사하거나 자동으로 세금이 매겨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물으셨어요. 그럼 나처럼 정직하게 모은 돈도 보고가 되는 거예요? 네, 되긴 되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고된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보고된 내역이 명확하게 남아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조금 안심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할머니, 중요한 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떡집을 운영하셨다면서요? 그럼 폐업 신고서나 세금 신고 내역서 같은 서류 몇 장만 있으면 됩니다. 따로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낸 세금이 정리된 걸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모르세요. 우리가 흔히 서류라고 하면 막연하게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대부분 이미 어딘가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만약 집에 없으시면 주민센터나 세무서 가서 떼오시면 돼요. 몇 번만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할머니는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죠. 그럼 그때그때 서류만 잘 모아두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리고 앞으로 큰돈 생기시면 집에 묵혀두지 마시고 바로 예금하시는 게 좋아요. 금리는 금리대로 챙기시고 무엇보다 안전하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셨어요. 아직 입금은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그날 상담을 마치고 나가실 땐 처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셨어요.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첫걸음은 떨림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고민과 용기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첫걸음은 단지 은행 입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불안을 내려놓는 과정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저희 지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봉투가 아니라 폐업 신고서와 매출 기록이 담긴 서류철을 손에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찬 씨, 나도 이제 좀 당당해지고 싶어요. 이 돈, 내 손으로 제대로 넣어보려고요. 그 말에 저는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오셨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그 막막했던 불안을 딛고 당당하게 은행 창구를 밟을 수 있었는지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많고 복잡할 것 같지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는 단지 돈을 잘 넣는 요령이 아니라 앞으로 목돈을 다루실 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 같은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비법. 증빙 서류는 내 돈을 지켜주는 방패막이다. 순자 할머니는요,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떡 팔아서 번 돈인데요. 그냥 모아둔 거라 딱히 증명할 건 없어요. 그 말에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할머니, 혹시 가게 폐업하실 때 신고하셨죠? 세금은 매년 내셨을 테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런 식으로 쓰일 줄은 몰랐네. 그런 서류. 그냥 어디 봉투에 넣어둔 건 있는데. 맞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세요. 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미 갖고 있는 자료들이 큰 돈을 입금할 때 가장 든든한 증명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장사하신 분들은 폐업 신고서, 세금 낸 기록이 있다면 소득세 신고 내역서, 부동산을 팔았다면 매매 계약서, 농사를 지었다면 수매 확인서나 거래 명세표 같은 게 그 역할을 해요. 이런 것만 잘 챙기시면요. 혹시라도 이 돈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는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하게 서류 한 장 내밀고 여기요 하시면 끝입니다. 예전에 70대 영철 할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농지 하나 정리하고 5천만 원이 생기셨는데요. 입금하려다 무서워서 며칠이나 망설이셨대요. 근데 매매 계약서 딱 한 장 들고 오시니까 은행 직원이 확인하고 10분도 안 돼서 입금 끝났어요. 그날 할아버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겁내지 말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줄이야. 여러분, 그 종이 한 장이 바로 방패막이입니다. 꼭 거창한 서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영수증, 계약서, 신고 내역 같은 걸 날짜별로 정리해 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비법입니다. 현금보단 계좌 이체. 투명한 기록이 나를 지켜줍니다. 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예전엔 손님이 떡 사가면서 현금 주는 게 당연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현금이 쌓이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나중에 설명하려니 말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할머니, 앞으로는 가능하면 계좌이체 받으세요. 거래 내역이 자동으로 남으니까 누가 뭐래도 증거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떡 주문 들어올 때마다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셨어요. 그랬더니 매출 흐름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히고 자신도 이번 달 얼마 벌었는지 한눈에 보이더랍니다. 이전엔 대충 계산기로만 찍었는데 이젠 통장만 보면 정확하게 보여서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민수 할머니는 작은 카페를 하시는데요. 예전엔 대부분 현금 결제만 받으셨대요. 근데 요즘 젊은 손님들은 카드 결제를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카드 결제 단말기를 들이셨는데 의외로 좋은 점이 많았대요. 우선 세금 신고가 훨씬 수월해졌고요. 무엇보다 신용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자료가 정리되니까 나중에 의료비 공제나 소득 공제 받을 때도 유리하셨답니다. 계좌 이체든 카드 결제든 이런 기록이 쌓이는 습관 하나만 잘 들이면요. 나중에 이 돈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볼 일이 생겨도 통장 내역만 보여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법. 혼자 고민 마시고 은행 직원에게 먼저 상의하세요. 순자 할머니는요. 처음에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은행 오는 것도 좀 무서웠어요. 괜히 나이 들어서 잘못 대답하면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하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자 할머니는 금방 마음을 여셨어요. 윤찬 씨, 진작 물어볼 걸 그랬네요. 내가 괜히 혼자 끙끙 앓았네 하시면서요. 여러분, 은행 직원은 여러분의 돈을 돕는 금융 비서입니다. 묻는다고 혼나거나 조사받는 게 아니에요. 이 돈 입금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딱 맞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72세 종배 할아버지는요. 아파트 한 채 팔고 1억 원을 들고 오셨는데 입금 전에 저한테 먼저 물으셨어요. 이 돈 넣으려는데 괜히 문제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매 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안내드렸고요. 할아버지는 미리 준비해 오셔서 아주 수월하게 입금하셨어요. 걱정하던 세무서 전화도 없었고 몇 달 뒤엔 이자도 알차게 받으셨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면 물으세요. 궁금하면 은행 문 두드리세요. 요즘은 고령자 상담 전담 직원이 있는 지점도 많고 차분히 설명드리면 누구보다 따뜻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서류는 방패막이다. 폐업 신고서, 세금 신고서, 계약서 같은 건 미리미리 챙겨두세요.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로 거래 기록을 남기세요. 눈에 보이는 게 나중에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궁금한 건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요. 앞으로 큰 돈을 입금하시든 자녀에게 도움을 주시든 당당하고 안전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자 할머니도 자신만의 속도로 아주 멋지게 바뀌셨답니다. 며칠 뒤 은행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던 지난번과 달랐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번엔 한 손에 봉투가 아닌 단정하게 정리된 서류철을 들고 다른 한 손엔 가벼운 미소를 가득 머금은 채 들어오셨어요. 윤찬 씨, 나왔어요. 이거 말씀하신 서류들요. 떡집 폐업 신고서랑 세금 신고 내역 다 챙겨왔어요. 혹시 이것 말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전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땐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이번엔 어깨가 활짝 펴져 있었어요. 마치 나는 준비됐다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달까요? 제가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세요. 매출 흐름도 보이고 신고 내역도 정확하게 정리돼 있어서 설명할 것도 없겠네요.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바로 예금할 수 있겠어요? 하시길래 그럼요. 당연하죠. 하고 미소 지어드렸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는 30년 가까이 떡을 팔아모은 4천만 원을 드디어 은행에 안전하게 입금하셨어요. 거창한 절차도 없었습니다. 창구에서 서류 한 번 보여주시고 확인 도장 쿡 찍고 입금 처리까지 걸린 시간 고작 5분.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 세무서에서 전화 한 통 안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겁을 냈을까? 괜히 불안해서 몇 년을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간단한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걸 그랬네요. 무엇보다도요, 그날 입금하고 나서 할머니가 제일 신나하셨던 건 예금 상품 고르는 일이었어요. 이 돈 그냥 묵혀두긴 아깝잖아요. 요즘 이자율 좀 괜찮다고 들었는데 뭐 괜찮은 걸로 추천 좀 해줘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셨는지 몰라요. 그전엔 현금을 묶어두는 게 안전하다고 믿으셨던 분이 이젠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를 먼저 생각하시게 된 거니까요. 그 후로도 순자 할머니는 종종 은행에 들르셨어요. 계좌를 확인하시거나 예금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상담받으러 오시기도 하고요. 이젠 창구 직원들과도 웃으며 인사하시고 가끔 떡집 이야기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들 모임에서 만난 친구분들이 하나둘 할머니 옆에 다가오더랍니다. 순자 씨, 그 돈 잘 처리했다며?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줘 봐. 나도 입금해야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 그 말에 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시고는 가방에서 프린트해온 체크리스트까지 꺼내셨대요. 먼저 폐업 신고서 떼고요. 세금 신고 내역은 주민센터 가면 출력해줘요. 매매 계약서는 복사본 챙기시고요. 계좌이체로 거래하셨다면 통장 내역 출력해오면 돼요. 그 모습에 친구분들이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순자 씨, 완전 전문가 다 됐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동네에서 금융 전도사로 불리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경로당에서 큰돈 입금법 강의 비슷한 것도 한 번 하셨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웃으며 여쭤봤죠. 할머니, 이젠 은행 무섭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섭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돈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다 알게 되니까. 밤에 잘 때도 걱정이 없어요. 예전엔 도둑 걱정, 세무 걱정에 밤잠 설쳤는데 지금은 통장만 딱 보면 속이 다 시원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손주한테 스마트폰 앱으로 가계부 쓰는 법도 배우셨대요. 요즘은 지출 내역을 손으로 안 쓰고 그냥 입력만 하면 다 정리돼요. 카테고리도 알아서 나눠주고요. 세상 참 좋아졌네 하고 웃으시는데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덧붙이신 말,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옛날엔 현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투명하게 거래하고 기록 남기는 게 제일 안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숨기면 불안하고 드러내면 안심돼요. 이 말씀 정말 많은 걸 함축하고 있죠. 지금은 순자 할머니처럼 그동안 숨겨둔 현금을 정리하려는 어르신들이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심어준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순자 할머니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순자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바뀔 준비 되셨나요? 사실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현금 입금하는 일조차 무섭고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셨을지도 모릅니다. 어딘가에 전화 올까봐 괜히 조사라도 받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어땠나요? 그 모든 불안은 몰라서 생긴 오해였고 그 오해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도 당당함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누가 대신 정리해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대신 입금해 준 것도 아니고요. 오직 본인의 힘으로 떨리는 마음을 이겨내고 하나하나 알아보고 준비하셔서 마침내 스스로의 돈을 스스로의 손으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자신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주변 분들까지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집안 어디에 봉투 하나 숨겨두고 계신가요? 이 돈은 나.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내 돈은 내가 당당하게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현금을 껴안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기록이 곧 안전이고 투명함이 곧 자산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아오신 그 돈, 얼마나 귀한 돈입니까? 그 돈은 누가 쉽게 준 것도 아니고 단 하루, 단 한 끼 허투루 넘기지 않으시며 땀 흘려 모으신 결실이잖아요. 그 돈이 오해받지 않도록, 그 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장롱 깊은 데 있는 봉투, 금고 안에서 잠자고 있는 현금, 하루라도 빨리 꺼내서 정리된 서류와 함께 은행 창구에 맡기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요, 혹시 주변에 지금 이걸 몰라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알려주세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별거 아니더라. 서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경험을 나누면요,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금융은 어렵지 않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퍼지게 됩니다. 그것만큼 든든한 노후 준비도 없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류를 준비하세요. 둘째, 계좌 이체를 습관 들이세요. 셋째, 궁금할 땐 꼭 상의하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그 어떤 목돈도 두려움 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 따뜻한 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당당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